보이시죠? 여기서도 이제 체계적 해설적 설명문, 전통 한옥에 담긴 과학적 원리. 요거 무슨 원리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맞아, 베르누이의 원리. 그쵸? 압력이랑 속도랑 하고 얘기한 그 과학 원리였고, 그래서 전통 한옥의 건축 방법 및 특징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 그 고택 있었죠. 그거 시각 자료로 제시해서 이해 돕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에 담긴 과학적 원리 설명에서 우리 한옥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들 열거를 하고 있고요. 요런 거 우리 뭐라 부른다 했지?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담화? 맞아. 담화 표지라고 부르죠. 담화 표지를 통해서 이제 글의 전개를 암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순서대로 뭐 이야기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암시보다는 그 담화 표지를 통해서 글이 전개된다. 이렇게 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문장 간에 뭐 관계를 띠고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풍수지리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배산임수 같은 경우에 풍수지리학도 그렇고 계절적 특징을 고려한 지혜가 담겨 있기도 하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산이 이렇게 있고 집이 있고 요 앞에 강이 있는 요런 구조니까 요쪽에서 겨울에는 바람이 불고 여름엔 요쪽에서 이제 바람이 분다. 그래서 집을 안채랑 그 바깥채를 요렇게 사다리꼴로 기울어져서 배치를 해놨다 그랬죠. 그래서 바람이 이제 뒤에서 들어올 때는 좁았다가 넓은 곳으로 나가도록, 그리고 앞에서 여름에 불 때는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약간 내용일치로 나온다고 하면 내용일치로 많이 나올 거여가지고 내용일치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고, 얘는 뭐 크게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 베르누이의 원리 내용 요거만 좀 알아두시고, 이 물이든 기체든 간에 흐를 수 있는 거를 유체라고 하는데 빠르게 흐르면 압력이 감소하고 느리게 흐르면 압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 내용 일치 부분들 좀 보시면 되고, 소단원 평가 너희 자습수 없으신 분들 소단원 평가 문제가 있나요? 두 문제밖에 없긴 한데 얘는 제가 단톡에다가 보내드릴게요. 잠깐만. 두 문제만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답지 이따가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조주의랑 로봇만 하면 되거든요? 구조주의가 요거 언어학. 여러분 수특은 아닐 거고 그 변형 문제로 되어 있는 거지 너네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겠다. 요렇게 생긴 거 있을 건데. 반반 나뉘어서. 아니면 수특으로 있으세요, 여러분? 아, 수특으로 있어요? 다들 수특이야? 그러면 수특 펴고요. 수특 있으신 거면 수특 펴고요. 어때? 아, 그치. 채연이는 변형으로 있네, 그쵸? 다 변형 있고, 아, 수특도 있고 변형도 있어요. 이 지문, 왜냐면 화면에 이제 다른 거 띄우면은 밑줄 치기가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근데 수특이 좀 더 간편할 것 같아. 아, 그래요? 그치. 잠깐만. 그러면은 수특, 어차피 그 학교에서 주신 것도 수특, 근데 문제는 같이 안 주셨나, 학교에서? 수특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 좋으니까. 나연이는 제가 문제까지는 안 드렸죠?
네. 잠깐만.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실 겸 드릴게요. 수특 없애신 분 손 좀 들어주실래요? 둘? 현이 있어? 네. 그냥 학교에서 준 힌트를 봐도 돼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없잖아, 그치? 전에 주실 때 그때 주셨. 수특도 일단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네, 구조주의 좀 볼게요. 그러니까 왜 이러는 거야? 알 수가 없다. 일단은 여러분 이거 구조주의 같은 경우는 랑그 파롤 개념이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랑그가 뭐고 파롤이 뭔지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랑그는 문법이나 규칙, 즉 언어의 사회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 밑줄을 좀 칠게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랑그는 언어의 체계나 구조를 뜻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랑그는 쉽게 변화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언어의 사회성. 언어는 사회적 구성원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반면에 파롤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언어 행위를 뜻해요. 그래서 랑그에 종속된 가운데, 요렇게 랑그에 종속된 가운데 파롤을 개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 보시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의 언어 활동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랑그다. 왜냐면 자연스럽게 습득하니까, 그쵸? 그러면 소시르가 탐색하고 싶은 거는 파롤이에요, 랑그예요? 랑그죠. 언어의 어떤 체계, 규칙 이런 거를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소시르의 구조주의 사상 자체가 인간의 사고는 언어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이거잖아. 그럼 언어의 구조인 랑그 쪽을 파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A 밑줄 친 부분, 지금 여기까지 이제 개념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일 확률 높은 게 여기죠.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들이랑 소시르는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어떤 차이가 있냐, 사상에 있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소시르는 인간의 사고는 언어에 영향을 받는다이기 때문에 언어가 먼저야, 사고가 먼저야? 언어가 먼저입니다. 언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사고가 확립이 되는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들은 명확한 개념이 이미 존재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진 상태에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해서 언어를 만든다라는 거죠. 하지만 소시르는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기호라는 게 기표와 기의 합이잖아요. 근데 이게 존재하기 전에는 우리가 명확한 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표와 기가 합쳐진 기호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개념을 머릿속에 박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거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들이랑 소시르의 의견 좀 비교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개념이죠. 기호는 기표와 기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자의적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필연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 기인은 연결된 기표, 자기가 연결된 기표랑 다른 기표들 간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정해질 뿐이다. 그리고 이제 소시르의 구조주의를 이해하시려면 요 파피용 예시 좀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시르가 인간의 사고는 언어의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근거였지. 이 다 파피용이라고 부르는 나방이든 나비든 구분하지 않는 발화자는 머릿속에 이 개념이 구분되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소시르의 사상을 바탕으로 언어 현상을, 여기는 언어 구조주의 언어학의 개념입니다. 언어 현상을 언어 전체의 구조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거. 이게 구조주의 언어학. 그래서 얘네들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의 내가 대답할 수 있는지, 개념을 알고 있는지, 얘랑 이 소시르의 의견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기가 연결된 기표와 다른 기표들 간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정해진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레비스트로스를 우리가 복습할 때 수업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한번 보자면 여기 있죠. 레비스트로스의 사상은 이거거든요. 요거 좀 적어줄게요. 친족 구조 자체가 사회의 균형을 맞추려는 장치일 뿐이다 라는 게 레비스트로스의 생각이었어. 그래서 언어가 구조주의가 인간의 사고는 언어에 맞춰서 형성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하려고 했던 그 언어학이 이 부분이었잖아요. 모든 음소들은 비음이냐 아니냐, 모음이냐 자음이냐 하는 이항 대립을 바탕으로 체계를 갖추게 된다. 그래서 음운론에서 사용하는 이항 대립을 바탕으로 친족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려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되는 관계인지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요렇게잖아. 그래서 얘는 이게 약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좋으면 남편과 아내는 사이가 안 좋다.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끼리 엮인다. 요거 좀 보시면 되고. 둘 중 하나만 친밀하다. 요렇게 대응되는 애들끼리는 이쪽이 친밀하면 이쪽 사이 안 좋고, 이쪽이 친밀하면 이쪽이 사이 안 좋고, 그렇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는 이쪽은 친밀하지만 이쪽은 안 좋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쪽이 친밀하지 않고 이쪽이 좋고,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특정 지역마다 다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친족 구조 자체가 사회적으로 뭔가 우리한테 역할을 시키는 거다. 연기를 시키는 거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요 마지막 부분, A 마지막 부분 보시면 집단에 속한 이들은 이러한 서로에게 친족 간에 느껴야 될 표준적인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체계화하고 있다. 머릿속에 갖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체화해요. 내재화를 합니다. 그래서 레비스트로스의 입장에서는 저는 뭐 아빠가 더 좋아요. 저는 외삼촌이 더 좋아요. 이게 내면에서 우러나온 감정이 아니다. 사회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주입을 시킨 거다.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에 레비스트로스는 친족의 기본 구조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문화가 마치 언어처럼 체계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음성 언어는 순수한 것, 문자 언어는 저열한 것으로 위계를 나눠요. 왜냐하면 유럽인들에게 브라질의 남비콰라족이 문자를 배웠는데 문자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의 수준을 판단을 하는 거야. 저 문맹이네? 쟤 뭐 아는 게 없네? 바보네? 뭐 이렇게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음성 언어만 사용했으면은 저런 이야기를 안 했을 텐데 문자 언어를 배움으로써 저들의 순수한 사회가 타락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비스트루스의 입장에서는 위계질서를 나쁘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부터가 음성 언어는 순수하고 문자 언어는 저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비판점이 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스스로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 사이에 위계를 설정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리고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여러분 마지막 본문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소시르와 레비스트루스는 그 아마 여러분 종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화질이 안 좋아서 소시르와 레비스트루스의 구조주의 이론은 언어 공동체나 집단의 보편적인 사고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아, 인간의 사고라는 게 언어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거구나. 그리고 인간이 사회 규범을 수용하면서 어떻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친족 관계의 감정을 좀 내재화함으로써 사회가 주입해 놓은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이런 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과정과 이유가 되는 거죠. 사회가 균형을 맞추려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일원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형광펜 밑줄 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저희 지금 로봇만 하면 되나 그러면? 구조주의 문제도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까먹을 때가 됐으니까 우리 요거 기말 들어와서는 안 풀어봤잖아요. 그러면 로봇 저널리즘 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원문에도 어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어휘 문제 좀 어휘들 잘 좀 보시고요. 요때 이르기까지는 어떤 단어랑 바꿔 쓸 수 있을까? 오, 그쵸. 도달하기까지 뭐 이렇게 단어 바꿔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로봇 저널리즘의 개념 그리고 이제 간단한 과정, 로봇이 이제 기사를 쓰는 간단한 과정에 대해서 이제 1문단에서 설명을 하고요. 그 2문단, 3문단, 4문단에서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주잖아. 첫 번째 단계가 데이터 수집이에요.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뭐랑 뭐였죠? 크롤링이랑 API, 그쵸. 근데 이 API는 사용자가 인터넷을 할 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버튼이라든지 주소 검색창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링크라든지. 그래서 공개된 API를 사용해서 뭔가 정보를 수집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웬만하면요. 웬만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크롤링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개발자들 그 페이지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정보를 뜯어볼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롤링 같은 경우는 그 사이트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가 다 거기에 뜨다 보니까 좀 저작권이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공개된 API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밖에 크롤링을 사용하거나 비공개된 AP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개인 권리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요거 좀 주의점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단은 그거예요. API랑 크롤링 가지고 뭐 하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쓰려면 뭘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네, 뭐 얘네들은 뭐 괜찮겠네요. API는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구이고 크롤링은 인터넷상의 웹페이지를 좀 이렇게 수집해서 분류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API의 장점이 신속성이었어요. 공개되어 있는 그래서 API 자체의 장점은 신속성이고 공개된 거 사용하면은 권리 침해 우려가 좀 낮고 비공개된 거는 권리 침해 우려가 좀 높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크롤링의 장점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크롤링을 사용하면 권리 침해 우려가 좀 높아진다라는 걸로 봐서는 좀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겠지. 다양하게 모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기사를 쓰기 위해서니까 내가 마구 수집한 이 단어들, 문서들, 데이터들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고 뭐가 기사를 낼 만한 것인가를 선별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문제로 안 나온다는 거였는데
그냥 주제어 분석의 개념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왜냐면 일단 데이터를 다 긁어모으는 거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빈도에 따라서 뭐가 주요 단어인지를 알아보는 거. 이게 이제 주제어 분석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TF 있고 DF 있는데 TF는 그 문서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가. DF는 그 여러 개의 문서들의 집합에서 총체적으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가. 그래서 단순하게 그 문서에서 많이 등장하면 중요도가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단어가 문서 전체에서도 높다, 그러면 그냥 상투어, 그냥 자주 쓰이는 단어인가 보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럼 얘는 중요하지 않은 단어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 계시고, 계산하는 게 안 나온다고 하신 거니까. 대신에 이제 로봇 저널리즘이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부분 좀 어디 갔어? 로봇 저널리즘은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데이터를 해석하는 규칙 부여가 좀 상대적으로 좀 쉬워야 된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 주가 변동, 기상 예보 등의 데이터 분석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예상 불가능한 기사는 좀 쓰기가 어려워요. 사회 연예면 기사 이런 것들은 좀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하고 뭐가 중요한지 선별을 했으면 이제 진짜 써야겠죠. 그래서 기존 기사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미리 만든 논리 구조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한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기사를 쓰는 거는 아니고요.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작업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 그래서 모방이 중심이 되는 기사 쓰기이고, 여기 아까 얘기했던 거죠. 형식 구조를 모방하기 어려운 예측 불가능한 사건 등과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로봇 저널리즘의 장점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단 빠르죠. 데이터 팍팍팍 수집해가 중요한 샥 건네고, 기계가 아니까 얼마나 빠르겠어. 신속성이 장점일 거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야. 그쵸? 그리고 사람이 기사를 써주려면은 신문사에 소속된 모든 기자들이 개개인의 니즈에 맞춰서 기사를 써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로봇 저널리즘은 엄청 빠르잖아. 그냥 이 사람이 무슨 기사 써줘 이러면 슉 해서 내주고 슉 해서 내주고,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개별화, 개인화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신속성, 효율성, 개인화, 얘네들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이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 신속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개인화. 이 부분은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계가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하는 그런 퍼스널리티한 거는 못 맞춰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깍 해버릴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로봇 저널리즘은 좀 다르다. 그래서 로봇 기자를 이용하면 이런 개인화된 기사 작성이라는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전망이 밝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나죠. 그래서 저널리즘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과정이랑 어휘랑 로봇 기사의 장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인간이 쓴 기사랑 이제 비교해서 인간 기사의 단점은 뭐냐, 얘네들 좀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 저희 이렇게 해서 일단 다 쭉 봤는데 아직 조금 아쉽다, 해결 안 된다 싶은 집은 집에 가고 싶다 안 하지 말고. 없어 정말? 다 100점 맞아오실 거죠? 아니 오늘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저희 형광펜 같이 하면서 이제 본 부분들 집 가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남아서 좀 하셔도 되고요. 됐죠? 아무도 안 남겠다는 눈빛. 네,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할게요.